이제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그래서 원래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았는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니까는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을 많이 써요. 혹시 미국에도 나오나요? 애터미 아보카도 오일? 제가 아주 최애하는 건데 전 계란 후라이도 다 그걸 해 먹거든요. 근데 아보카도 오일이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뜨려주고 이제 안 좋은 지방 녹여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보카도 오일을 한 스푼씩 먹었어요. 생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먹어도 건강에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샐러드나 모든 음식에 아보카도 오일 사용하고 지방은 주로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고 견과류하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뭐 이제 현미밥이나 그런 거 뭐 단호박, 고구마 이런 식으로 먹고 그리고 야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단백질은 뭐 계란, 닭가슴살, 고기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거기 식단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다가 제가 책낼판이에요. 다이어트 음식 책낼판인데 그리고 이제 슬림바디 급할 때는 슬림바디를 먹으면 완전 완벽하게 영양소가 대체가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는 아직 사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는데 출시가 안 됐는데 애플페논하고 ABC 주스가 이게 진짜 너무 드라마틱한 효과가 제 파트너들이 내장 지방 레벨 18이었던 분이 ABC 주스 먹고 10으로 떨어졌어요. 2달 만에. 그리고 체지방 과다였던 분들도 에프페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주일 단위로 계속 빠지고 있어.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인바디를 재보면 거기 체지방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매주 빠지는 거예요.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애플페논이랑 에비슈스 먹으면서 되게 약간 평소에 치킨이랑 이런 거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애플페논 때문인가 이러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최근에 나온 다이어트 보조제가 애터미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아주 핫합니다. 한국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요. 막 품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 살을 빼려는 목적보다는 건강 관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게 많아요. 코로나 전에는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일정도 막 바쁘고, 많을 때는 한 달에 2번도 해외를 나가고 막 이런 적도 있어가지고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허리도 수술했거든요. 너무 제가 허리 수술하고도 또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복대 차고. 미쳤나 봐요. 진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강제 휴가를 맞았죠. 어떻게 보면은. 강제 휴가잖아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조금 불안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센터를 문 닫으라고 했었고, 그리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망했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저 원래 유튜브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촬영만 할 수 있지 올리는 건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요. 제 동생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울자들을 찾아서 기술력이 있는 동생을 부르고 국장님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유튜브를 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바로 촬영 들어가서 회의하고 한 달 안에 유튜브를 바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스토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제 스토리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좀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도 어린 편이잖아요. 40이에요. 한국 나이로 40. 아직 미국 나이로 40이 안 됐는데 한국 나이로 32살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큰아들, 지금은 10살인 우리 큰아들이 돌이었어요. 12개월. 12개월 때 애터미를 시작해서 지금은 만 9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를 한 지 8년째 되고 있는데, 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또 학교 선생이었던 건 다 아시죠? 한국에서는 학교 선생이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퇴근 후 애터미 하죠. 저는
선생 후 애터미. 학교 선생하다가 여러분들도 다들 모모 후 애터미가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다가 애터미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이 뭔가 뭐 전업주부 하다가 애터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 어떤 일상생활을 애터미가 아닌 다른 일을 하다가 애터미를 선택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 없이 애터미 선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사업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냐면 애터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목표가 확실한 분들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애터미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몰라, 본인이. 그러니까 인생 시나리오를 못 적는 분들. 근데 저는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보다는. 한국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 파트너들이 많잖아요. 호주의 한 80% 정도가 제 산하인데 저도 몰랐어요. 뭐 누가 제 기문의 산하 얼마 안 된다 이래서 몰랐는데 최근에 그 직원이 통계를 내줘가지고 한 80% 정도 된다. 호주 왕이에요. 호주 왕. 호주를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호주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호주 파트너 좀 보면은 한국보다는 호주 파트너분들이 미국 분들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분위기나 상황 같은 게. 그런데 이제 해외 파트너분들을 보면은 왜가 있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제가 한국 파트너들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자장격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해외에. 그런데 보니까 해외는 시스템이 한국만큼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돼, 스스로. 그리고 스폰서하고 거리도 다 멀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10분, 20분 거리에 다 있으니까 금방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스폰서와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겠어요. 왜 나는 환경이 이래요? 라고 하는데 오히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게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그런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뭐 호주에서든 그 어떤 나라든 뭐 환경에 맞는 방법도 있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방법으로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사업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한 편인데 그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신경 쓰기보다 기본은 지켰죠. 본사 시스템은 지키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목표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제 별명이 긍정의 원더우먼이죠. 저는 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원래도 애터미 하기 전에도 저는 아이를 낳는 것도 목표를 딱 정해서 제가 원하는 해에 낳았어요. 결혼을 언제 28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는데 28살에 결혼했고요. 결혼하고 2년 후에 아이를 낳는 게 목표였는데 정확히 2년 후에 아이를 낳았고 가졌고 제가 봄에 임신해서 여름에 임신해서 봄에 아이를 낳는 게 목표였는데 제 계획대로 여름에 임신해서 봄에 아이를 낳았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건 딸을 낳지 못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들만 셋인데, 어쨌든 그것 외에는 어떻게 저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목표를 정해서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봄에 아이를 낳고 싶다. 왜냐면 봄에 아이를 낳는 게 가장 낳기도 좋고 키우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아이를 낳고 싶으면 아이는 임신하고 몇 개월 있다가 태어나니까 언제쯤 임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신하면은 12월에 날 수도 있고 한여름에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니까 우리 신랑이 나보고 야, 너는 어떻게 말하는 대로 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계획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바뀐 게 애터미를 하고 나서예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듣는데 원하는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출을 정하고 그거에 맞는 수입처를 찾으라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생각을 해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 지향적이었던 사람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외를 하면서 학교 선생을 하기 전에는 과외를 오래 했었는데 고액과외,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제 고액과외가 있어요. 치맛바람 센 동네에 가면은 한 아이당 막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과외를 시켜요. 그리고 제가 수학 선생이었잖아요. 나름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한 아이당 150만 원. 좀 적게 받는 게 7, 80만 원. 돈 벌기 쉬웠죠. 그래서 1000만 원 넘게 벌었었어요. 돈 과외해서. 그런데 어, 정말 잠을 거의 못 자면서 제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월화수목금토일 다 시간을 내서 과외를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 끝인 줄 알았어요. 자기 경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벌면은 근데 생활은 되잖아요. 생활은 되니까 어, 내가 이 정도 벌면 잘 버는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 1000만 원 버는 애가 없거든. 우물안 개구리라고 정말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1000만 원 벌면 잘 벌지라고 생각하고 과외를 계속 했었고 교사 자격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는 과외를 그렇게 미친 듯이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식당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봐도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몸이 상해요. 편안하면 돈이 안 돼. 대부분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러다가 죽겠다. 사실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이제 아버지께서 대기업 다니다가 IMF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었고 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미술을 하고 있었어요. 예고를 다니면서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뒷바라지 장녀로서 가정에 조금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학도 가고 싶었는데 포기를 했었고 포기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가족들이 강요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자처해서 한 거지만 이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또 돈을 안 벌고서는 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 도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누구한테 기대서 생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저도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학교 좀 편하게 일하자. 그래서 저는 학교로 들어갔던 거예요. 편하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애터미도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열심히 한대.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시간 일하면서도 저는 아직도 더 열심히 해야 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3, 4시간도 일 안 하는데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 죽겠대. 제가 학교에 가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워낙 과외를 열심히 밤새 정말 새벽까지 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 일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루에 수업 두세 개 정도밖에 없지, 주말에 쉬지, 쉬는 시간 너무 많지, 물론 돈은 훨씬 적게 나오지만,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편하게, 역시 많이 일해야 돈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편하니까 돈을 적게 주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료 학교 선생,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첫 직업인 분들, 힘들어 죽겠대. 맨날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정말 상대적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애터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과로로 쓰러졌을 때도 그리고 제가 뭐 과거에 제 영쌤이나 제 강의를 보면 제가 과거에 힘든 거를 극복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되게 많아요.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적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못 걷는다 그랬어요.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죠.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믿는 대로 된다라는 말을 믿어요. 제가 못 걸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 일기장을 보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기장들이. 그리고 그때 이제 기부스를 6개월 하고 있다가 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1년 정도 목발을 짚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루에 10시간 넘게 걷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병원에서 벽 잡고.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걸었잖아요. 목발 없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퇴원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원래 1년 목발 잡을 걸 일주일 정도만 목발 잡고 걸어 다니다가
제가 이제 물론 근력도 좀 잘 붙는 편이에요. 근육이 잘 붙는 편이에요. 처음에 뼈밖에 없던 앙상했던 다리가 일주일 만에 근육이 다 붙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다리 굵기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수영을 그때부터 1년 정도 시작하면서 스스로 재활을 해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장애인 판정 안 받고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위기는 극복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코로나19를 정말 긍정적으로 극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매출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별명이 긍정의 원더우먼인 이유도 그거예요. 항상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걸 파트너들한테 자꾸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은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분위기 싸움. 불평불만, 방금도 이제 심재강 총장님께서 한국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이제 스폰서님 그 시스템하고 합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아우 진짜 왜 그렇게 우리끼리 하지라고 불평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래 그 상황에서 더 좋은 분위기에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시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거 조금만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라인끼리 여러분들이 하는 게 더 좋죠. 왜? 한국 시스템에 함께 하려면 시간도 일단 잘 안 맞고, 맞죠?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또 타라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보다 보면 안 좋은 모습도 볼 수도 있을 거고, 미국하고는 뭔가 분위기가 안 맞아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도 분명히 또 장점도 있을 거예요. 같이 줌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진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업하지?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만약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또 하나 배웠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면에는 안 좋은 면과 좋은 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좋은 면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고, 좋은 면을 거기서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사람하고 되게 잘 친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볼 때 단점을 잘 안 봐요. 장점을 잘 찾아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10개라도 한 개 장점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저런 단점을 어떻게 같이 내가 고쳐줄 수 있을까? 내가 고치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온 성공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자면 긍정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미국은 저녁 8시에 시작한 건가요? 강의? 한국은 아침 9시예요. 저는 이제 아침에 아이들을 급하게 보내고 준비를 막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내가 일어나가지고 뭐 일하려면은 어제도 제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집에. 그러면 아침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강의가 있으니까 더 빠르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네,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오르는 게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를 들어서 애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불안이 막 가슴속에 차오르죠.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사고가 난 거는 아닐까? 아무도 불안한 얘기를 안 했는데 불안 요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꾸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내가 노력이 필요하고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긍정적이니까 긍정의 원더우먼이라는 별명은 제 파트너가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긍정의 힘, 처음에 약간 저는 긍정의 힘입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트너가 긍정의 맞은가? 긍정의 힘? 막 이러더니 긍정의 원더우먼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별명 지은 지. 긍정의 원더우먼으로 제 닉네임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편이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남편,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죠. 대학병원 월급이 대기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저도 학교에 들어가고 남편도 취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정도면 또래 친구들보다 상위 10% 안에 드는 직업이야.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아서 알뜰살뜰 모아서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재밌겠니? 우리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결혼 생각이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나쁜 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살아질 줄 알았어요. 잘 살아질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애가 특히 태어난 다음에. 애 낳기 전엔 괜찮았어요. 여유가 있었는데 애가 낳고 나서 일단 제가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제가 이때 이제 대학원 마치고 박사과정 준비 중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최종 목표가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 수학교육학과 교수가 되는 게 목표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수님이 박사과정만 마치고 오면은 자리 주겠다고 왜냐면 수학교육학과 교수가 되게 모자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너 박사 마칠 때까지 애 낳지 마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애 낳는 거랑 박사과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그랬겠죠. 교수님이 애 낳으면 공부하기 힘드니까는 박사과정 마치고 애 낳으라고. 근데 제가 그러면은 막 30대 후반에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뭐 애 잠잘 때 공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애를 낳는데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밥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점점 나의 꿈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목표한 바를 못 지키게 되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를 내팽개치고 내 목표를 향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목표를 이제 수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대학 교수의 꿈은 멀어져 가고 박사과정 밟는 거 힘들어지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박사과정을 가요? 등록금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되게 우울해졌어요. 근데 제가 또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아, 우울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남편도 병원 생활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타고나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을 때는 이 사람처럼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 없어. 근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는 딱 드러나더라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약한 게.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근데 책임감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사실 허리를 다쳤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허리가 되게 아픈 상황인데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항상 어두워. 사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냐. 그럼 사표를 써라. 전 좀 단순하거든요. 힘들면 사표 쓰고 다른 일 찾으면 되지.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 그래서 당신이 당장 어떤 직장을 못 갈 것 같으면 그럼 애를 키워. 내가 돈을 벌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표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남편은 이제 그런 책임감이라는 무게 때문에 사표도 못 내면서 그렇다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아니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내가 원하는 꿈, 박사과정을 밟아서 교수가 되는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학교에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고,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하려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 애터미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 애터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품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제품은 썼어요. 애터미는 되게 싫어했는데 제품을 썼어요. 제가 싫어한 애터미는 제품으로서 애터미가 아니라 애터미라는 회사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너무 미쳐서 애터미를 하니까. 제가 애를 낳았을 때도 전화해가지고 엄마 안 가도 되지 이랬다니까요. 첫 아이인데 첫 손주인데 제가 양수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큰 아이 때. 그래서 원래 예정일보다 2달 정도 먼저 그러니까 조산이죠. 아이를 낳게 생겼는데 막 제가 막 양수가 터져서 피바다가 됐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를 바꿔줬는데 엄마 어떻게 나 애 낳을 것 같으니까는 혼자 애 낳을 수 있지?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세종시 세미나를 엄마는 갔다가 이제 세미나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대구에 다시 돌아가셨다가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새벽에 오시긴 오셨어요. 새벽에 서울까지 차를 끌고 오시긴 오셨는데 제가 아이를 3월 30일에 낳았거든요. 2012년 3월 30일에 낳았는데 엄마가 병원에 와서 이제 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전화 통화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각해, 뭐가. 소리 지르면서 통화를 하시더니 안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이러더니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애도 제대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때 양수를 먹어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달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계속 통화만 하더니 오자마자 안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다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2012년 3월 하반기에 국장 도전을 했네. 국장 도전 마감날 내가 애를 낳은 거야. 이제 국장 도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상황이 어떤지. 근데 저는 애터미를 안 하니까 그때는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너무 싫었어요. 진짜 우리 엄마를 뺏어간 애터미.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뭐 어디 아프다고 이러면 엄마가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야, 네가 해모임 안 먹어서 그래. 약간 이런 식의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애터미야. 너무 싫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제품을 계속 썼던 이유는 애터미를 먼저 만난 게, 그러니까 엄마가 만나긴 했지만 제품을 먼저 써본 게 저였어요. 2009년도에 제가 11월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엄마가 친구가 찾아오신 거예요. 6년 만에 엄마랑 연락도 안 했던 오랫동안 친구가 찾아와서 화장품을 이제 팔라고 온 거죠. 그런데 엄마가 친구가 안 됐어서 사주긴 사줬는데 너무 싸서 엄마 얼굴에 못 바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그때 크림 하나에 30 얼마짜리 쓰고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악건성에다가 지금은 피부가 되게 좋아지셨는데 애터미 쓰고 나서 깊은 주름이 많으셨어요. 유전적으로 악건성이고 그래서 아주 비싼 크림만 바르시고 항상 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전업주부인데도 맨날 팩을 붙이고 계셔. 뭐 이렇게 링크 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항상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주름과 주근깨를 없애는 게 최대 과제였어, 본인의. 그래서 굉장히 어디 좋다 그러면 사서 쓰고 이랬는데 뉴스를 보니까 좋은 화장품인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싸구려야. 미심쩍으니까 엄마 얼굴에는 못 쓰고 사놨는데,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집에 화장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엄마는 카드를 줬는데 그때 한 70만 원인가 결제가 됐는데 집에 화장품 4박스, 해모임 4개, 치약 20개, 바디 세트 4세트,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엄마가 화장품이 한 세트가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건 엄청난 싸구려구나. 내 얼굴에 못 바르겠다. 이러면서 저보고 발라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한테 싸구려 화장품을 발라보라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거 뉴스에서 보니까 좋은 것 같다고 한번 써보라고. 너는 젊으니까 써도 괜찮다고. 그래서 써봤는데, 제가 그때 당시 체험을 하고 있던 제품, 다른 타사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두 개가 느낌이 비슷한데 내 얼굴이 되게 애기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난 싼 거 쓰려고. 엄마랑 저랑 좀 다른 게 저는 가성비가 높은 걸 좋아하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은 아니시지만 과거에는 비싼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싼 게 비지떡. 근데 저는 싸고 좋은 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가성비 높은 제품을 찾으니까 싸고 좋은 걸 찾는 사람이었는데 둘 다 써보니까 느낌이 좋아. 그럼 더 싼 걸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면서 이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거에. 제가 체험 중이었던 게 보름 안에 환불이 됐었거든요. 그때 한 일주일밖에 안 써본 거라서 환불을 시키고 애터미 제품을 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사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면서, 그리고 웨딩 마사지를 받는데 웨딩 마사지 받는 것보다 애터미 제품으로 이브닝 케어로 관리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걸 제가 보면서 남편한테도 진짜 결혼할 신혼집에 이 제품을 갖다 놨는데 남편이
저희 남편이 원래 화장품을 잘 안 발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르면 이렇게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든다고 잘 안 발랐어요. 찝찝하다고. 그래서 항상 겨울 되면 왜 남자분들 허옇게 되는 거 있죠. 버진 핀 것처럼. 얼굴이 건성인데 화장품을 잘 안 바르니까 허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거는 온몸에 다 바르는 거야. 이 6종 화장품을.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얼굴에만 바르는 거니까 느낌이 너무 좋대. 그러니까 건성이니까 흡수가 쏙쏙 됐던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산뜻하니까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가 어차피 4세트씩 사놨잖아요. 마침 그때 우리 예비 시어머니가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로 선물을 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또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드리면서 가격은 얘기 안 하고 싼 거 사왔다고 뭐라고 하실까 봐 어머니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이러면서 선물 드렸더니 아우 얘야 기능성은 비싼데 뭘 이런 걸 사왔니 이러면서 또 어머니가 바르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20대 때부터 신장병이 있으셔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아무거나 못 발라. 면역 억제제를 드시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강한 걸 바르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한 몇 주 쓰시더니 전화가 오셨어. 이거 화장품 많이 비싸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많이 안 비싼데 회원가입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리고 넷박스씩 사면 싸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나는 내 피부에 이렇게 잘 맞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넷박스 사면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박스 사면은 하나에 76,5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개당 스킨 하나 76,500원, 로션 하나 76,500원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설화수랑 비슷하네. 보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한 박스에 76,500원인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싼데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좋아하시면서 넷박스를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가 쓰고 우리 남편이 쓰고 우리 어머님이 팔지도 않았어, 저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되게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정말 사업적인 눈이 없는 게 그렇게 제품이 퍼져나가는데도 사업성을 못 봤어요. 그냥 난 소비자.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걸 보면서 이거 뭐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스스로 알아보러 혼자 운전을 해서 세미나장에 갔어요. 누가 데려간 것도 아니야. 본인이 그러니까 처음에 세미나를 간 거는 너무 싼데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도 비싼 걸 많이 써보셨잖아요. 네터미 화장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근데 이렇게 싼 게 좋으면 안 좋은 성분이 그러니까 뭐 화학적인 성분이나 이상한 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어떤 성분인지. 그래서 저희 엄마는 세미나장에 가신 거예요. 제품 성분 알아보려고. 그런데 세미나장에서 제품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라고 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이걸 팔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하시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또 딸이 시집 가면은 원래는 제가 생활비를 드려도 시집간 딸한테 계속 생활비를 받았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을 대출받아가지고 커피숍을 할까 뭘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 이 화장품 76,500원이면 이거 2, 30만 원에 팔아도 아주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는. 그래서 세미나 갔다 와서 처음에 막 팔았대요. 친구들한테. 신나게 팔았대요. 야, 너 내가 크림 얼마짜리 쓰는지 알지? 이거 그거보다 싸. 한 세트에. 너 내 피부 봐봐. 피부 좋아졌지? 써봐.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팔았는데 재밌는 건 팔아서 써보게만 만들면 그러니까 안 쓴 사람은 몰라. 근데 쓴 사람들은 재구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재구매가. 그래서 엄마가 계속 물건을 내리니까 이제 스폰서들은 잘 모르잖아.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디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세미나 가보자고. 그래서 스폰서님들하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저희 엄마가 처음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애터미의 비전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건을 팔 게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해서 억대 연봉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제 우리 엄마는 그런 꿈을 갖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다 와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하고 제 동생을 불렀어요. 집으로. 앉아봐. 그리고 무슨 종이를 한 장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지금 보니까 인생 시나리오야. 이렇게 동그라미가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리 아들 미술관 차려주기. 뭐 연봉 1억. 벤츠 끌고 다니겠다. 이렇게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유학 보내주기 때가 엄마 이게 뭐야? 이러니까 엄마가 애터미를 할 건데 너네 안 도와줘도 돼. 그런데
엄마는 방해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반대할 거라는 걸 직감을 하신 거예요. 엄마 안 도와줘도 되는데 방해하지 마.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3년 안에 연봉 1억이 될 건데 그때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근데 그걸 우리가 믿었을까요? 내도 안 믿었죠. 뭘 믿어요, 믿기는. 내 동생이 우리 엄마한테 엄마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 미쳤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다단계잖아요. 우리가 다단계에 대한 불신이 뭐 미국도 많은가요?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엄마가 집을 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덜컥. 그런데 제가 강하게 뜯어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가 사실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되게 힘든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심적으로 막 우울증도 오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많이 이렇게 활기차던 모습이 많이 없어지셨는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그 활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해는 하지 말까는 그래 방해는 안 하겠다. 하지만 엄마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엄마가 망해봤자 집 날리는 거잖아요. 가진 게 집밖에 없으니까. 제가 남편한테 엄마가 애터미를 시작하면 집을 날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갈 데가 없어지는데 혹시 자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아도 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모시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말린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죽어도 장모님 모시고 산다 그랬으면 제가 말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남편이 그랬거든요. 나는 엄마가 활기차진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다고 그거면 됐다고. 뭐 약도 없는데 엄마가 행복하면 됐지. 근데 망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망하기는커녕 정말 가문을 살렸습니다. 지금 엄마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애터미를 싫어했어요. 사업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애터미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엄마가 애터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몇 개월에 한 번 아이 얼굴 보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 애터미 얘기를 하면 이제 나도 화가 나니까는 그냥 인상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도 그걸 보면 속상한 거야. 그럼 가버리는 거야, 그냥 집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잠도 안 자고. 그럼 또 막 전화해서 싸워. 왜 가냐고. 그러면 네가 그런 표정인데 내가 거기 있고 싶겠냐고. 너랑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주변에 반대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엄마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나마 언니, 우리 엄마의 언니, 지금의 이모죠. 정은진 본부장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나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 딸도 사업을 하게 됐고 억대 연봉자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 엄마 편이 없었어요. 가족들 중에. 엄마가 6남매인데도 모든 남매들이 대부분 엄마를 외면했었고 제품도 안 사주고 딸조차도 그랬는데 근데 저는 제품을 제가 먼저 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했어요. 애터미 제품 너무 좋아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애터미 제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품을 썼어요. 그리고 30대 30 한 번씩 맞췄어. 제품을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 돈 들어오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는 돈 한 번 딱 들어오고 나서 나도 이거 부업으로 해볼까? 이러고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수당 한번 딱 들어오고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돈 들어오면 다 가입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친구들 전화해서 귀 얇아가지고 회원가입 잘해줄 것 같은 친구들만 골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회원가입조차 안 해주더라고요. 야, 그거 사기 아니야? 요즘 그런 거 많던데? 야, 다단계 그런 거 함부로 가입하면 안 돼. 정말 친한 친구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서 제가 5명한테 전화하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러고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전화한 친구들이 전부 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한 친구들이 바로 거절 하고 나면서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잘 몰랐잖아요. 제품만 써보고 30대 30이 되면 돈이 들어온다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엄마가 할 일. 난 학교 선생이나 해야지.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은 꿈도 안 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터미를 하게 됐냐? 사람이 간절함이 생겨야 돼요. 엄마는 그렇게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 저를 진짜 많이 초대했는데 저도 진짜 무심한 딸이지 그렇게 초대를 해도 안 갔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초대할 때마다 난 1억 벌어도 애터미 안 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배짱으로. 나는 1억 벌어도 애터미 안 할 거라고. 내가 나같이 스펙 좋은 여자가 왜 내가 다단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미쳤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애 낳기 전까진.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 이거 힘들구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남편 월급으로 살아갈 거 제가 또 수학 선생이니까 계산을 했어요. 남편 월급이 1년에 얼마큼 정도 연봉이 늘고 내가 이 연봉으로 대출금을 갚고 보험금을 내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큼의 돈이 들고 10년, 20년 후가 되면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 못 내주겠더라고요. 아파트 못 사주겠더라고요. 우리 집 대출금도 다 못 갚아. 그럼 난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막막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집도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은데,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자고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야, 근데 부자는 월급쟁이로는 못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로는 부자는 못 돼.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말하는 삶은 부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엄청 재산이 많은 부자를 바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남편한테 나는 돈 걱정 없이 30평대 계단식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차 대출금 없었으면 좋겠고 보험료 마음 편하게 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 원하는 뭐 조기 유학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내가 원하는 삶들을 쭉 얘기하니까 은혜야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부자의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급쟁이들은 다 돈 걱정하면서 산대. 그래서 제가 나 그럼 월급쟁이 안 할래. 우리 딴 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해 하더라고. 왜냐면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좋은데 취직을 했는데 나 그럼 월급쟁이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럼 뭐 할 건데 커피숍 할래?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커피숍, 빵집, 뭐 삼겹살집, 호프집 다 시장 조사를 했어요. 뭐 할 게 있나 보려고. 주로 외식업 쪽으로, 왜냐면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수입이 많은 데는 그만큼 골병 들어.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돈이 안 되는 데는 돈이 안 되니까 문제고. 그리고 대부분 자영업들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투자할 돈이 없었잖아요. 아파트도 대출 가득 받아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기계발서를 이때 되게 많이 읽었어요. 자기계발서를 되게 많이 읽고 성공학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될 것이다. 제가 이걸 딱 보고선 근데 잠자는 동안에 어떻게 돈이 들어오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일한 만큼 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배짱이보단 개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예요.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었고 제가 뭐 학원 강사를 하거나 과외를 할 때도 동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은혜 선생은 하루를 48시간처럼 사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 저는 잠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잤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40이 되니까 골병으로 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6시간씩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젊었을 땐 체력이 되니까 3시간 이상은 안 잤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도 내 학교도 다니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일하면서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대학교 때도 과외하는 걸 쉬지 않았었고 대학원 다닐 때도 대학원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했었고 그래서 학교 선생 할 때도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었었고 계속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바쁜 거죠. 굉장히 바쁘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저는 사람이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야 그만큼 대가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의 이 말을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지?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면 내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저는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는 몰랐지만 항상 새해가 되면은 목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작성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들이 항상 거의 100가지도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해 안에 이루고 싶은 거 다 적는 건데 그중에 거의 10개도 못 이뤄요.
왜냐면은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이런 일을 찾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월급쟁이는 이런 일이 아니고 개인 사업도 정말 여기에 딱 맞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에 아니 제가 그래서 원래는 그 뭐지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갔어요.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31살에 임신해가지고 나갔는데 왜냐면 이 워렌 버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인쇄소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작곡을 한다든가. 근데 작곡할 수도 없어. 연예인을 해가지고 뜨면은 이런 소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는데 아니 노래 못해요. 떨어졌죠 당연히. 우리 신랑이 그때 나한테 정말 너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어. 내가 너를 만나서 무슨 고생이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정상적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원래 좀 또라이 소리를 잘 들어요. 보기랑 다르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봤어요. 제가 아는 직업에서. 아는 선에서 다 찾아봤는데 워렌 버핏이 말한 이런 일은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알죠. 책 써가지고 대박 나도 인쇄소득이 될 수 있고 무슨 일인지는 알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서울을 뜨자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 같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지방으로 가면 원하는 아파트에 살 수 있고 대출금도 없을 수 있고 대출금이 없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나가는 것도 안 낼 거고 그 돈이면 우리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겠냐. 내가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죠 남편을. 그리고 우리 둘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지방으로 가서 나는 다시 학교에 들어가고 당신은 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사람 월급은 모아가지고 생활하자.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기 키워줄 사람도 있으니까 아이 키워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로 이사를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난리 나셨죠.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걸 그만두고 오냐고 난리가 나셨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불행하게 사는 게 중요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우리 어머님이 가만히 불행하긴 뭘 불행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요 5년 동안 웃은 적 없어요. 제가 진짜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유 난 모르겠다 이러시는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제 이런 마음을 쭉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의 입에서 또 나온 말은 그러니까 애터미 나라고. 그래서 3년 만에 애터미 세미나를 가게 됐고요. 애터미 세미나에서 찾은 거예요. 워렌 버핏이 말한 일이 이거네.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저는요, 애터미가 누구나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애터미를 선택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찾던 일이라서 애터미를 선택한 거고, 애터미에서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해도 그건 내가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애터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제품이 좋아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보통 분들하고는 시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빨리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긍정의 아이콘인 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 저는 이미 애용자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 다른 거예요. 보통 사업자들하고. 자, 제 파트너들이 제품 써보고 좋아서 센터에 와요. 교육 몇 번 들어보고 회원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본인은 사업을 한대. 그거 아직 사업 아니에요. 사업자는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저는 워렌 버핏이 말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한 도구를 엄청나게 찾고 있었고, 찾다 못 찾아서 이사 가려고 마음먹은 그 시점에 애터미 세미나를 갔었고, 애터미에서 찾은 거예요, 그거. 사실 애터미 세미나를 처음 갔을 때 애터미가 아니라 내가 찾던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애터미를 오늘 시간이 기니까 거기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바로 애터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제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비교를 한 게.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허벌라이프 유사 뉴스킨 아메이 많잖아요. 제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교해서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보다 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렌 버핏이 말한 요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세미나에서 안 거예요. 근데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세미나니까 당연히 지들께 좋다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애터미 말고 딴 것도 더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오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책 2권을 사서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애터미 요 네 가지로 비교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허벌라이프가 애터미보다 한국에서 매출이 낮은데 그 당시 애터미보다 매출이 높았던 회사가 딱 요 세 개예요.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그리고 애터미가 4위였어요. 2천억대로. 그래서 애터미보다 매출이 낮은 회사를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많은 분들이 신종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그 정말 바보 같은 게 미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서는요, 회사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매출 자체가 없는데 수당 나올 게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마케팅 플랜 보고 돈 된다고 쫓아가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애터미가 2천억 매출인데 애터미 매출보다 매출이 낮은 회사는 저는 돈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애터미에서는 우리 엄마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애터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보다 애터미가 좋으면 애터미 선택하고 애터미보다 얘네가 좋으면 얘네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보니까 회사 고르는 요령에서 첫 번째 회사를 알아봐라. 두 번째 제품을 알아봐라. 세 번째 보상 플랜을 알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알아볼 때는 매출과 매출 성장률을 알아봤어요. 왜? 매출이 성장을 해야 이제 시작한 나도 돈 벌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1조 기업이라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기존에 돈을 벌어가던 사람들도 못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 그리고 매출의 크기, 요거를 알아봤었고, 요걸 보니까 애터미보다는 아메이가 좋더라고요.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회사에서는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 8년 전에 회사에서는 아메이 승. 제가 허벌라이프 뉴스킨은 제품에서 빼버렸어요. 왜? 허벌라이프 뉴스킨 제품 제가 써봤는데 꾸준히 안 썼어. 효과가 없었거나 너무 비싸서. 내가 꾸준히 못 쓰는 제품을 남한테 내가 꾸준히 못 쓴다는 건 남도 꾸준히 못 쓴다는 거죠. 꾸준히 못 쓰면 연금성 소득이 되지 않잖아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서 허벌라이프 뉴스킨은 탈락. 근데 아메이는 제가 DC 드랍스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거랑 제품은 아메이 것도 쓰고 있고 애터미 것도 쓰고 있으니까 아메이랑 애터미를 놓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비교를 했고 회사에서는 아메이가 승, 제품에서는 애터미가 승. 1대1. 그래서 마지막 마케팅 플랜을 비교해보고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한 거예요. 마케팅 플랜에서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애터미가 돈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마케팅 플랜이 쉬워서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보상 플랜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메이 보상 플랜을 수학 선생인 내가 봐도 어려워. 그럼 내 친구들이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난 친구들한테 애터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상 플랜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보상 플랜을 연구해야 그 안에 돈 버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연구를 하시다 보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사실 성공자분들이 아무렇게나 하세요. 제품 좋으니까 대충 전달해도 다 성공해 얘기하죠. 대충 전달해도 다 성공은 해요. 하는데 제가 말한 효율적인 성공이 뭐예요?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는 거. 언젠간 해요. 애터미에 버티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성공 못하는 사람을 못 봤어.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센터 운영을 하는데 누나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센터 운영하는 7년 동안 남아있는 분들은 오토 판매사 안 된 분이 없어. 근데 그만둔 분들은 다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센터에 출근하는 사람 중에 국장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오토 판매사가 안 된 사람이 없어. 자, 1번부터 17번까지 애터미 초창기 멤버 중에 그만둔 사람 빼고 남아있는 분들 중에 로열 리더스 클럽 만들어 가신 분들은 없잖아요. 이거는 버티면 되는 사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로열 리더스 클럽에 10년, 15년 만에 들어가시고 어떤 분은 로열 리더스 클럽에 2년, 3년 만에 들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면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정확히 알고 이거로 전략적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전략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 스트레스 받아서 애터미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하세요. 대충 하세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나아. 근데
나는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고 더 빠르게 가고 싶다면 이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자, 이게 제 수당 그래프예요. 저는 2013년 상반기부터, 봄부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2013년 정확히 4월부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12년에는 그래서 수입이 제로죠. 30대 30 받는 행동을 처음에 하다가 내 친구들이 가입을 다 안 해주면서 우리 엄마가 또 한 사람 앞에 30만 PB 이상 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무슨 소린지 아는데 그때는 내가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계속 한 사람 이름으로 물건 사니까 그만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만 사? 나 수당 받아야 되니까는 30만 PB씩만 사면 되니까 딴 사람 달아서 사.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딴 사람을 회원가입 시키라는 소리였는데 나는 30만 PB 이상 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다고 회원가입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한 3번 수당 받아먹고 나서부터는 안 샀어요. 엄마한테 사다 쓰다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제 수당이 없는데 2013년 상반기부터 보면 이게 6개월 평균 수당이에요. 10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꽤 많죠. 4월부터 시작했는데 4, 5, 6, 3개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3개월 평균 수입이 아니라 4, 5, 6, 3개월 사업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안 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평균이 100만 원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 제가 4, 5, 6을 전부 다 세일즈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직급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알고 전략을 세워라. 아무도 저한테 세일즈 유지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4월 초에 센터에 처음 간 사람은 석세스도 한 번도 안 가본 애야. 근데 누가 세일즈 유지를 하라 그래서 그런 애한테. 근데 제가 왜 세일즈 유지를 했냐면 저는 5월에 처음 석세스를 갔거든요. 4월에 센터 출근을 했고, 근데 4월 상반기에 센터에 이제 최규정 단장님이 강의로 오셨는데, 최규정 단장님이랑 최우숙 본부장님이 강의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성공의 8단계에서 1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꿈은 인생시나, 그러니까 내 버킷리스트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꿈은 있는데 내가 애터미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지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 플랜을 아니까 설명을 듣고 한 번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선생님께 좀 도움이 됐어요. 마케팅 플랜을 유심히 보니까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한 달 동안 달성하면 후원수당만 나오는데 보름 동안 달성하면 직급수당이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직급수당이 보너스라고 느꼈어요. 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차피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리건 사야 할 것 같으면 그거를 보름 안에 사서 파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는 해외랑은 방법이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해외에도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세요. 신재가 총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한국에서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은 그런 거 안 통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 그런 거고 여기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신다고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고. 근데 저도 제가 이제 4월 하반기부터 그래서 세일즈 유지를 시작했는데 원래는 4월 하반기에 세일즈 유지를 하고 답한 다음에 또 갈 계획이었는데 우리 집에 필요한 걸 다 사고 나니까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상반기에 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3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가 돼야지. 그러려면 3개월 동안, 왜냐면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재구매가 일어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제품을 알리고 후속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연 매출이, 그러니까 직접 주문하는 오토 소비자는 잘 없어도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물건 사간 사람들한테는 날짜를 꼭 체크를 해놓고 2달 후에, 그러니까 화장품 보통 2달 정도면 다 쓰잖아요. 2달쯤 지나 전화를 해. 혹시 떨어지신 거 없으세요? 그러면 아직 얼마큼 남았는데 제가 마사지 한번 해드리러 갈까요? 그럼 가서 마사지 하면서 또 보는 거야. 얼마큼 남았는데. 거의 다 썼네. 지금 사세요. 지금 사면 내가 폼클렌징 하나 더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월 상반기에 세일즈를 또 갔는데 5월 하반기에 또 갔어요. 왜냐면 자꾸 물건을 갖다 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에 2개씩은 놔둬야 되겠더라고. 2개, 3개씩은. 그래가지고 제품 내려서 한두 개 나가면 또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하반기에도 또 세일즈 유지를 했고 6월 상반기에 제품이 살짝 있었는데
우리 사촌 언니가 제 좌측에 달려있던 사촌 언니가 이제 사업을 하러 나오면서 형부가 사업을 하러 나오면서 그분들은 네트워크를 해봤던 분들이세요. 세일즈를 간다는 거야. 내 좌측에 세일즈가 2명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뭐가 되고 싶었을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업 시작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제 우측에는 파트너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는 사업은 안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가 초대를 너무 못하니까 어머니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대를 못하는데 사람 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분을 데리고 오셨어. 근데 그 친구분이 저희 엄마가 강의를 하는 걸 보더니 나도 저렇게 강의하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매사가 되면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면서 세일즈 마스터를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면 세일즈 갈 수 있는데 제가 250만 포인트 해드리면 하실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 왜? 나 혼자 세일즈 마스터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 밑에 내가 세일즈를 만들 생각으로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루만 생각을 하겠대. 집에 갔다 와서 다음날 센터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종이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강매할 수 있는 목록을 쫙 적어온 거야. 친척들한테 뭘 팔고 못 팔고 해서 180만 PB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180만 PB는 할 수 있대. 제가 콜 70만 PB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다이아가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없는 거예요, 사람이. 3명은 됐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한 명만 더 있으면 다이아 되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업 안 하고 회원가입만 돼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네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갈 거니까 네가 양심 있으면 물건 좀 최대한 사봐라. 이렇게 이러고 끊었어요. 왜냐면 걔 마케팅 플랜도 몰라. 근데 무슨 세일즈마스터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코드로 세일즈마스터로 만들면 그 친구한테 100만 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100만 원치를 다 물건을 샀어. 그래서 60만 PB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좌측은 세일즈가 2명이 저절로 나왔었고 제가 510만 포인트에서 간 거죠. 되게 잘 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510만 포인트에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찍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다이아 가라고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갔던 이유는 정확하게 보상 플랜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왜냐면 언제 세일즈가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제 좌측에서 항상 세일즈가 2명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갔던 거고 직급밖에는 애터미에서는 목표를 세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토 판매사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6월 상반기에 다이아를 가고 6월 하반기에 다이아를 갔나? 아무튼 다이아를 가고 세일즈 유지를 또 했어요. 난 오토 세일즈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7월 계속 그래서 세일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건이 쌓이잖아요. 이제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7월 하반기쯤 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다 팔고 가자. 그래서 7월 하반기에 멈췄어요. 세일즈 유지를 멈추고 7월 하반기에 물건 다 팔라고 했는데 다 못 팔았어요. 그래서 8월 상반기에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쉰 거죠. 한 달을 직급 유지를 안 하면서 물건 다 팔고 8월 하반기부터 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지금까지 직급 유지를 못한 게 딱 그때 2번이에요.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 그때 빼고는 직급 유지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오토로 이제 저는 정확히 언제 오토 세일즈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면 250, 250이 맞기 시작하면은요. 넘치죠. 왜? 30대 30으로 맞는 게 아니라 35만, 48만 넘치잖아요. 그럼 전날로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저는 무조건 맞췄어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전날로 맞추다 보니까 300, 350, 400 이렇게 세일즈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토가 됐는지 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다이아 유지를 시작했냐면 매일 3대 30을 맞추기 시작하고 이제 후레쉬 아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30을 맞추면 450이잖아요. 그 다음에 70으로 맞추기도 애매하고 그때부터 저는 목표는 이제 다이아 유지. 그래서 제가 다이아 유지를 18번 하고 국장을 승급했는데 제가 1년 반 만에 국장 갔거든요. 그런데도 다이아 유지 18번 했어요.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세일즈 유지한 기간보다 다이아 유지 9개월을 그 다이아 유지를 한 거죠. 쉬지 않고 전후반기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다이아 유지 하려고 하루에 3군데 지역을 간 적도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 세일즈 보낸 적도 있어요. 내가 무슨 사업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세일즈 가실래 이러겠어요? 내 친구가 여기 대전인데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대. 그딱 갔는데 사업가처럼 보이면 저는 바로 마케팅 플랜 설명을 해요.
그리고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하면은 세일즈 마스터인데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는 제가 250만 포인트를 그러니까 내 직급하고 맞을 때죠. 250만 포인트를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해보시겠어요? 콜. 그럼 가는 거고. 처음 딱 봤는데 그냥 주부야. 그럼 이런 얘기 안 꺼내죠. 여러분도 상대방 봐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딱 봤는데 사업가야.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 있는데 알아보실래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딱 봐도 주부야. 애기 기저귀값 나오게 해줄게요.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전달해요. 애 학원비 걱정 없어요? 내가 애 학원비는 나오게 해줄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그 사람이 원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 유지를 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는 하루에도 대구 갔다가 대전 갔다가 천안 갔다가 하루에 막 3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찾으려고. 그래서 이번 달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반기 유지하고 있으면서 하반기 유지할 사람 찾으러 다니고 하반기 유지하면서 그 다음 달 상반기 유지할 사람 찾으러 다니고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STP를 A코어 리스트 체크할 때 STP를 한 달에 15번 하라는데 저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한 적도 있어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 만나는 사람이랑 하루에 1명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속도가 같아요? 다르지. 그냥 제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 속도를 보면 리더스 클럽 들어갈 때까지 고속 성장이죠. 세일즈 유지 계속하다가 다이아 유지 계속하다가 샤론 9월에 샤론 되고 12월에 리더스 클럽 들어갔어요. 어떻게? 9, 10, 12, 12 샤론 유지하면서 4번 샤론 유지해서 1년 제가 2년이 안 됐을 때 한 1년 8개월 정도 됐을 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고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몇 개월 안 있어서 쌍둥이 임신인 걸 알았어요. 사실 전 둘째 계획이 없었거든요. 실수로 임신이 됐는데 임신인 줄 몰랐어요. 2달 동안. 모르고 막 돌아다녔는데 약간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쌍둥이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죠. 근데 제 수익 그래프 보시면 멈춰 있죠. 한동안. 제가 쌍둥이 임신하고 처음에 세미나 다니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조기 진통이어서 5개월부터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2달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조산하고 한 달 집에서 조리하고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일을 못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 남편도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허리 때문에. 남편은 또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어. 그래서 각자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동안 일을 못했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긴장했어요. 이거 이러다 수입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수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비전을 더 받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3개월 동안 쉬었어요. 쉬고 저는 그래서 애 낳고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재밌는 게 3개월 쉬었는데 이 미팅하고 이런 감 있죠. 감. 사업 비즈니스 감. 이걸 다시 찾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1년 반 동안 정체죠. 떨어지진 않아요. 애터미 사업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 밑에 이미 오토 판매사인데 이거 돈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떨어지진 않는데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시스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로 1년 쉬신 분들 그 감 찾는데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감 잡아야 돼. 더 열심히 동영상 보고 더 열심히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지나고 나서 다시 약간 미팅하는 감이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막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막 고속 성장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70, 150, 240, 600 가면 갈수록 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성장 폭이 빨라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착각하시는 게 특히 리더스 클럽 이상인 분들이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되네 이러면서 약간 힘이 빠지셔. 근데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은 안 되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걸 보셔야 돼요. 240부터 600 갈 때까지 돈이 안 돼요.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수입에 초반에 30대 30 맞출 때는 돈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왜? 프레시아웃 안 되잖아. 근데 70, 150, 240, 600으로 갈수록 수입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출 성장률과 파트너의 수가 느는지, 파트너의 매출이 증가하는지, 저는 매출 체크를 꼭 시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죠. 급성장, 제 매출이. 이게 줌 미팅 시작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성장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워낙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이 대부분이 대구 지역에만 파트너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지역에 파트너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해외도 호주뿐만 아니라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막 여기저기 파트너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그게 왜냐면 저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웬만하면 다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점조직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는 사실 한계를 느꼈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후원을 이렇게 다녀야 되지? 전부 다 다녀도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 지역도 있어. 그러니까 집에 한 달에 반을 집에 제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그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는데 저는 이 온라인 미팅이 제 성장의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그 완전히 퍼져 있던 그 조직들을 온라인상에서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라이브 스트림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세미나가 전국에서 열 몇 개 지역에서 열리니까 파트너이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대부분 대구이신 분들은 대구에서 다 모이는데 저는 제 파트너 중에 세미나 참가자들 지역만 조사해도 항상 7, 8개인 거예요. 나 몸이 하나인데 7, 8개 다 그러니까 각 세미나 때마다 각 지역마다 한 번씩 돌면 난 7개월에 한 번 가야 돼. 그 세미나 지역. 이게 저한테 되게 숙제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유튜브와 줌 미팅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저는 그냥 똑같이 일했어요. 미팅 할 수 있는 거 계속했고 처음에는 파트너를 잘 안 만나려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전 뭘 했냐면 전단지 돌렸어요. 로열인데. 왜 돌렸냐면 전단지 돌려서 컨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트너 전단지 돌렸어요. 파트너 전단지. 파트너들 그 명함 박혀 있는 전단지 돌리고 파트너들한테 전화 오시면 잘 받아서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계속 그냥 꾸준히 했던 거 그게 코로나 상황 중에서 지치기보다는 더 성장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의 어원을 보면은요, save yourself time, energy and money예요. 이제 여러분들 미국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적 에너지와 돈을 절약시켜주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했던 건 시스템 사업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스템 사업. 그런데 애터미가 바로 그 시스템 사업이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쭉 말씀드렸고, 대충, 아, 저렇게 하면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요런, 다만 제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애터미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성공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고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면 뭐예요? 가입비 500만 원이면 무한단계로 가입시키기 힘들어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가능한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아무한테나 애터미 얘기를 해요.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저 의사는 의사인데 애터미를 하겠어? 할지 안 할지는 물어봐야 알잖아요. 제 파트너님 중에 정형외과 의사였던 분도 계세요. 물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지금 뭐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애터미에 관심 있겠어? 물어봐야 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꼭 애터미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물어봐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애터미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물어보면 한다는 사람이 있어. 아니, 저 학교 선생이었고 남편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애터미 할 사람이에요? 안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의 환경보다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 뭐 물어보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기분 좀 나쁠 수도 있지, 거절당하면.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회장님의 지맘의 법칙이에요. 저는 원래 지맘의 법칙대로 사는 편이에요, 원래도. 별로 남 시선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계속 판매세 유지하고 다이아 유지하고 할 때도 파트너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본부장님 너무 그렇게 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해도 부담스러워하면 어쩔 수 없다. 나는 가야 되니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나는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꿈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애터미의 이런 시스템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성공의 8단계랑 에이코어 리스트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소개만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의 8단계만도 1시간짜리, 오토판매사도 1시간짜리, 에이코리스트도 1시간짜리예요. 강의가. 그래서 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답이라서예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의 방향으로 에이코어 리스트 작성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셔라. 이게 정답이라고요. 그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철저하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애터미 사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빨리 성공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시는 분들 동영상만 골라봤어요. 그 중에 애터미에서 제일 빨리 성공하신 분이 4년 만에 상한선을 끝내신 분이 이더그 임페리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더그 임페리얼님 강의를 제일 많이 받고 이더그 임페리얼님께서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의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가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성공의 8단계 오토판매사를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성공의 8단계와 오토판매사 VOD를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성공의 8단계 맨날 외우라고 하셨거든요. 100번씩 들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는 저는 성공의 8단계랑 오토판매사 강의만 들었어요. 100번 들을 때까지. 저는 성공자가 물론 저한테 직접 시키신 건 아니죠. VOD를 본 건데 저는 성공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 따라 했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무리가 되던 말던 다 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는데 그때도 이더그 임페리얼님 강의셨는데 그때는 총장님이셨죠.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세스니까 앉아 있잖아요. 청중 입장에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의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를. 전혀는 성공하겠네. 이더그 임페리얼. 제가 전혀는 성공하겠네를 이더그 임페리얼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근데 미쳐야 성공해. 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스폰서님들한테. 일단은 이제 세부적인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A코어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파트너들한테 작심삼일 여러 번 하라고 해요. 목표 정하고 도전하고 안 되면 다시 시작. 근데 그거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잡혀요. 아까 저한테 살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야 습관이 잡혔어요. 이제야 식습관이 이제야 잡혔어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의 요요를 거쳤는데 살 빼고 처음에 살 빼면 다시 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살 빼고 1년 유지를 했어요. 1년 유지하면 내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1년 유지하고 다시 옛날처럼 먹었어.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냥 아주 마른 사람이고 안 찌는 사람도요. 찌는 습관으로 먹으면 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그만이 없어요. 제가 원래 식습관이 살찌는 거 좋아하는 식습관이겠죠? 빵, 떡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 빵, 떡 다 끊었고 빵 먹더라도 호밀빵만 먹어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꾸고 양을 딱 정해서 먹거든요.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그냥 저절로 살이 조금씩 빠져요. 일부러 막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고 식습관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라고요. 다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하면 다시 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어요. 어제도 닭도리탕 먹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팅데이를 갖고 나머지는 그냥 식습관 바꾸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습관을 잡아야 성공자가 되는 거고 이 앞에 4단계, 성공의 8단계 앞 4단계와 A코어 리스트 앞 4단계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하세요. 다른 사람 만나서 사업 설명하고 하는 게 어려우면 꿈과 목표 설정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결단,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 지불할 것인지, 어떤 결심을 할 것인지 적어보시고, 명단 작성하시고, 초청 혼자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왜 혼자 할 수 있는 거냐고 말씀드리냐면, 초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는 말을 하라고. 명단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 줌 미팅인데 들어오실래요? 우리 세미나 있는데 와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미팅 소규모로 하세요. 저는 초청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 초대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마사지 체험해 주는 것도 초대해요.
혹시 무료 피부 체험 한번, 피부 마사지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초창이에요. 한 번만 해도 주름 쫙 펴줄 수 있어요. 일단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만 피부 마스크팩 해도 순간적으로 쫙 펴져요. 진짜로. 그래서 초청 말하는 거. 뭐 거절하든 오케이 하든.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에이코어리스트 암 4가지 15분 책 읽기. 저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기 힘드신 분들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읽으세요. 성경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VOD 시청, 미팅 참석, 애용. 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혼자 할 수 있는 거로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습관 반 정도라도 만드세요. 요게 되시면 그다음 남한테 같이 해야 되는 거 뒤에 4가지. 사업 설명 대상이 있어야 되죠. 후속 관리 대상이 있어야 되죠. 상담 스폰서랑 하는 거예요. 파트너 상담은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복제시키는 거 대상이 있어야 되죠. A코어리스트, STP, 사업 설명. 자, 성공의 8단계 A코어리스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STP예요. 사업 설명.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덕우 임페리얼님은 사업 설명은 한 달에 15회 이상 해라. 여기서 말하는 사업 설명은 마이크 잡고 하는 사업 설명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신규한테 애터미 제품 전달 말고 소비자 전달이 제품 전달이에요. 신규한테 제품 전달하는 게 소비자 전달, 신규한테 사업성 전달하는 게 STP. 마케팅 플랜 설명하고 애터미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마케팅 플랜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 그리고 상담도 성공의 8단계 A코리스 둘 다 있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점검, 스폰서한테 점검받고 파트너 내가 점검해주고. 그리고 신뢰 쌓기. 신뢰 쌓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이거 정리를 하셨어요.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해라. 내가 오늘 우리 아이한테 화를 냈어. 신뢰 쌓기 X. 그 가족, 지인, 친구 뭐 다 마찬가지예요. 파트너, 스폰서. 내가 스폰서 욕했어. X.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미소 짓고 인사 짓고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질 지언정 앞에서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지키고 A코어 리스트대로 하면은요.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말씀을 되게 많이 봐요. 지금 오독제 통독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S계서를 읽을 차례에서 S계를 읽고 있는데 욥기 22장 28절 말씀은 제가 애터미 말씀으로 정해놓은 말씀이에요. 좀 딱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쓰시고 결단하세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길에 빛이 비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어떤 마음 먹고 사업을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